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 숨쉬고 먹고 말하며 수없이 쓰고 있는 점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점막은요, 피부처럼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고 중요한 장기예요. 입, 코, 위, 장, 기관지, 폐, 눈, 방광, 생식기까지 우리 모두 점막으로 덮여 있거든요. 이 얇은 막 하나가 몸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는요, 먼지, 세균, 바이러스가 가득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코와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집니다. 점액이 이물질을 붙잡고 손모가 그것을 밀어내죠. 이처럼 점막은 면역의 최전선, 몸이 외부 세계와 가장 먼저 마주하는 방어선이에요. 점막이 건강할 때 우리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음식에 예민하지 않으며 장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점막이 건조하고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그만큼 점막의 촉촉함은 곧 몸의 안정감이에요. 공기와 음식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점막을 통과하면서 산소는 혈액이 되고 음식은 에너지가 됩니다. 코의 점막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위의 점막은 음식물을 소화시켜 흡수하게 돕고, 장의 점막은 필요한 영양은 흡수하고 독소는 내보냅니다. 즉, 점막은요,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의 관문이죠. 점막은 언제나 촉촉해야 해요. 혈액 속 수분이 점막으로 스며들어 공기를 적시고 음식이 지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몸이 탈수되거나 혈액이 부족해지면 제일 먼저 마르는 곳이 바로 점막이에요. 입이 마르고 코가 건조하고 장이 예민해지는 것,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 혈액과 체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점막에는요, 면역세포와 신경세포가 함께 분포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쓰리고, 긴장하면 입이 마르고, 불안하면 장이 꼬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점막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장 빨리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때, 즉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때 점막은 따뜻하고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류가 차단되어 점막이 식고 마르며 염증과 통증이 생깁니다. 즉 점막은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에요. 또한 점막은요, 우리 몸의 여러 조직 중에서 가장 세포 분열이 빠릅니다. 가장 빨리 파괴되고 가장 빨리 재생되죠. 그래서 혈액과 체액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눈이 건조해지고 입이 헐고 코딱지가 생기며 마른 기침이 나고 위장관이 예민해지고 여성분들은요, 질건조증과 방광염이 잦아지는 거죠. 점막은 늘 나는 충분한 혈액과 체액이 공급되고 있나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점막은 단순한 막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경계막입니다. 그 문이 촉촉하면 세상과의 관계도 부드럽고요. 그 문이 마르면 내 안과 밖이 단절됩니다. 체액과 혈액이 충분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점막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는 흔히 기름이라고 하면 살이 찌거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 기름이 없으면 점막은 금세 무너집니다. 점막은 늘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하지만 단순히 물로만 채워지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점액층의 표면에는요, 아주 얇은 기름막이 있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이 얇은 기름층이 무너지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점막은 금세 마르고 갈라집니다. 입이 마르고 코가 건조하고 장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즉 기름은 점막의 뚜껑이에요. 물이 증발하지 않게 덮어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점막세포를 보호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의 주 성분이 바로 인지질이에요. 장, 위, 폐, 코, 생식기의 점막세포도 모두 이 인지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약해지고 세포가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반복됩니다. 세포막을 만드는 주요 지방산이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수 지방산으로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채워야 해요. 오메가6는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의 기름이에요. 세포가 자극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수리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즉 오메가6는 세포가 스스로를 지키는 본능의 기름이에요. 자, 오메가3는요. 그 방패 위를 덮는 진정의 기름이에요. 오메가6가 켠 불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부드럽게 진정시킵니다. 덕분에 점막은 자극을 받아도 다시 부드럽게 재생할 수 있죠. 둘 중 어느 하나만 많아도 균형이 깨집니다. 오메가6는 불을 켜고 오메가3는 불을 끄면서 함께 균형을 이루며 세포막을 유연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점막은 항상 외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염증과 항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튀김, 가공식품 등으로 오메가6가 과해져서요. 몸속이 늘 불이 켜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같이 복용해 주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A, D, E, K는 모두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이들은 점막의 성장과 재생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자, 비타민 A는요, 점막세포의 분화와 재생을 촉진하고요. 비타민 D는요,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E는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항산화시켜주죠. 비타민 K는 혈관을 안정시켜주고 미세 출혈을 방지합니다. 하지만요, 이 비타민들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되고 운반됩니다. 즉, 좋은 기름이 없으면 점막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점막은 물로만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라 물과 기름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경계선이에요. 기름이 부족하면 몸은 메말라가고 감정도 점점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점막이 마른다는 건 몸이 이제는 방어할 힘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하문 여러분, 건조해지는 계절입니다. 점막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뇌의 궁극적인 역할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뇌 하면 생각, 기억, 지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요, 뇌는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우리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 즉 연수와 중뇌, 소뇌는 모두 움직임을 위한 회로입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조절되고 손가락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뇌의 지휘 덕분입니다. 진화 초기에 신경계가 생긴 이유도 단 하나, 움직여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움직임이 없으면 먹이를 찾을 수도 위험을 피할 수도 없어요. 즉, 움직임이 생존을 가능하게 했고 그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신경계가 진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감정조차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피하게 하고 분노는 맞서게 하며 기쁨은 다가가게 만듭니다. 즉, 모든 감정의 목적지는 결국 행동입니다. 전전두엽은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믿는 뇌의 대표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이 부위는 단순히 사고를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를 미리 연습하는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사람이 실제로 팔을 움직일 때와 그 움직임을 상상할 때
같은 운동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즉 생각이란 움직임의 연습이에요. 몸은 정지해도 뇌는 이미 그 행동을 리허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순간에도 뇌는 끊임없이 움직임의 방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행동의 점화장치이고요. 생각은 그 행동을 조율하는 시스템이며 기억은 과거의 행동, 결과를 저장해서 다음 행동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모든 회로가 결국 향하는 곳은 하나, 바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이야말로 생존의 언어이자 뇌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몸이 멈추면 뇌도 점점 느려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새로운 감정도 새로운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몸이 이끄는 회복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걷고 손을 쓰고 노래하고 쓰다듬는 행동들이 모두 뇌의 회로를 깨워 다시 생명을 순환시킵니다. 결국 뇌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에요. 오늘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이 당신의 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력에 맞게 몸과 상의하면서 적당히 움직여야겠죠.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인데요. 말 대신 우리가 살이 찝니다. 왜 우리는 배도 안 고픈데 자꾸 먹을까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자꾸 무언가를 입에 넣고 싶고 한 입만 먹으려던 과자를 끝까지 다 비우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탓하지만 사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 감정의 대화에서 비롯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뇌 안에는요, 두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편도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두엽이에요. 편도체는요, 감정을 느끼는 기관입니다. 공포, 불안, 분노, 외로움, 그리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까지 모두 편도체가 먼저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반면 전두엽은 이성의 자리예요. 판단하고 계획하고 충동을 조절하며 편도체가 일으킨 감정의 파도를 다정히 다스려줍니다. 우리가 먹고 싶다와 먹으면 안 된다 사이에서 갈등할 때 사실은 이 두 친구가 우리 안에서 조용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편도체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달콤한 걸로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건 단순히 식탐이 아니라 위로에 대한 요청이에요. 몸은 배고프지 않지만 마음이 허기져 있을 때 편도체는 음식이라는 가장 빠른 보상수단을 떠올립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외로움이 쌓이면 편도체는 더 예민해져서 지금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라고 강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전두엽이 너무 냉정하게 안 돼! 먹으면 안 돼! 라고 막아버리면 편도체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결국 우리는 이성과 감정의 싸움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어느 한쪽으로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싸움을 멈추게 하는 건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이해의 시선이에요. 그래, 지금 내가 뭔가 먹고 싶다는 건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편도체는 내 마음이 이해받았다라고 느끼며 잔잔해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요. 부드럽게 바라볼 때 우리의 뇌는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잠시 멈춰서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 편도체의 흥분은 진정되고요. 전두엽은 다시 조용히 깨어납니다. 그제서야 이성의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작동하죠. 자, 괜찮아. 그래, 괜찮아. 지금 힘들었지? 조금만 기다리자. 괜찮아질 거야. 이 한마디의 내적 대화가 우리 안의 싸움을 끝내줍니다.
먹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우리의 뇌가 보내는 위로의 신호일 뿐이에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짧은 산책으로 몸에게 다른 방식의 위로를 건네보세요. 그러면 먹는 대신에 충분히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의 편도체와 전두엽이 다투지 않고 손을 잡길 바라며 그 균형의 순간이 바로 하모니라는 것 잊지 마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시작할 때 어김없이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토할 듯이 나오는 기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감기도 아닌데 왜 이럴까? 찬바람만 맞으면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시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기에 더 답답하다고들 하시죠. 사실 그건 몸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깨어있는 신경의 반응이에요. 그 이름은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요, 뇌, 즉 연수에서 시작해서 목, 심장, 폐, 위장까지 이어지는 긴 생명의 통로예요. 숨쉬기, 삼키기, 말하기, 소화하기, 이 모든 생명활동의 리듬을 조율하는 조용한 지휘자죠. 그런데 찬 공기가 목으로 스며들면 이 미주신경이 순간적으로 긴장합니다. 기도가 차가워졌어! 위험해! 하고 감지한 뒤 폐와 성대 근육에 급히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침을 내뱉으며 찬 공기를 몰아내려는 반사작용을 하게 됩니다. 몸은 그저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 하지만 미주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을 때는 아주 약한 바람에도 과하게 반응을 해요. 스트레스, 피로, 불안,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처럼 교감신경이 늘 켜져 있는 사람일수록 미주신경은 더 쉽게 놀라고 긴장합니다. 그래서 찬바람뿐만이 아니라 에어컨 바람, 냄새, 심지어 말할 때의 공기 흐름에도 기침이 나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관지 문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목으로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체액과 혈액을 채워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고 외출할 때는 목을 감싸주는 머플러 하나,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내쉬는 복식호흡 등의 미주신경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괜찮아, 이제 위험하지 않아, 몸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침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작은 방어의 표현이에요. 다만 그 반응이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나타날 때 몸이 쉬고 싶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세요. 피곤의 지속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코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고 찬바람을 맞아도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며 갑작스런 자극 앞에서도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하루의 관리자이자 생존 에너지의 원천이죠. 하지만 이 코티솔이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동원되면 부신이 점점 지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코티솔 고갈이라고 부르죠. 몸이 여전히 움직이긴 하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자주 지치죠.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미주신경이 과하게 흥분하고 기침이나 구역 같은 반사가 자주 일어나며 머리는 막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요, 몸이 게을러진 게 아니라 호르몬이 고갈되었다라는 신호임을 알아차리셔야 해요. 더 이상 달리지 말고 쉬어달라는 신호인 거죠. 단순히 누워있는 휴식이 아니라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워서 코티솔을 채워달라는 시도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먹지 않는데도 중성지방이 높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밥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도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소화시키지 못한 감정들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불안, 두려움, 억울함, 외로움, 서러움 등이 한 덩어리가 되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 비상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지금은 위기야! 라고 판단하고 부신에서는 코티솔이라는 생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 신호는 간에게 이렇게 전달되죠. 지금은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에너지를 더 만들어서 대비해야 해. 뇌의 명령을 받은 간은 포도당을 계속 찍어내면서 찍어낸 포도당을 다시 지방으로 바꿔서 일부는 간에 저장하고 일부는 중성지방, 즉 트리글리세라이드, TG 형태로 혈액 속에 내보냅니다. 그 결과 혈당은 높아지고 지방간이 생기고 혈액 속에 중성지방은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유죠. 이건 원래 훌륭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로 도망쳐야 할 일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때는 뇌가 포도당을, 근육이 지방을 연료로 써서 달리고 싸우며 생존했습니다. 간이 만들어낸 중성지방은 뛰고 달리면서 우리를 살아남게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여전히 도망쳐야 해! 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뛰지 않습니다. 몸은 앉아있고 근육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에너지는 쓰이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떠다니며 쌓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폭발하듯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이 단순히 숫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췌장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피가 탁해지고 미세한 지방 입자들이 췌장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췌장은 원래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제, 트립신 등을 비활성 상태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매우 섬세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관이 막히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췌장세포가 손상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던 소화 효소들이 아직 음식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혈액 속의 중성지방 신호를 받고 잘못 활성화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췌장은 스스로를 녹이기 시작하죠. 그 과정을 자가소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는 음식물을 분해하던 소화효소가 자기 몸을 소화시키는 비극적인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급성 췌장염입니다. 심하면 췌장 주변 지방 조직까지 염증이 번지고요. 극심한 보통과 구토, 전신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중성지방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건 게으르거나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몸이 위험하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몸에게 알려주세요. 괜찮아. 지금은 전쟁이 아니야. 깊은 호흡,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이 뇌를 안정시킵니다. 코티솔이 줄어들면서 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서서히 피는 맑아지고 중성지방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몸은 결코 나를 해치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 오래된 생존 방식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어깨뼈가 자라났어요. 무릎에 돌기가 생겼대요. 발 뒤꿈치에 석회가 꼈대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골극이 생겼다. 혹은 석회화가 진행됐다. 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칼슘이 너무 많아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뼈는 늘 살아있는 세포들이 낡은 조직을 허물고 새로 짓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균형을 잡는 존재가 바로 아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뼈 이꼴 칼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칼슘이 자리를 잘 잡도록 돕고 결정이 엉기지 않게 붙잡아주는 조율자가 바로 아연이에요. 아연은 뼛속에서 칼슘 결정의 표면에 달라붙어 결정이 너무 빠르게 자라거나 뭉치지 않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뼈는 단단하면서도 휘어질 수 있는 유연한 강도를 갖게 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뼈는 단단하지만 부서지기 쉬운 돌처럼 변해갑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염증, 노화로 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면 아연이 부족해지고 조골세포의 회로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뼈를 짓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칼슘은 방향을 잃습니다. 필요한 곳에 고르게 스며들지 못하고 엉뚱한 부위에서 굳어버리죠. 그게 바로 골극이나 석회화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뼈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뼈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 칼슘이 뭉쳐버린 것이에요. 칼슘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아연이라는 조율자가 없을 때 칼슘은 제자리를 잃고 굳어버리는 금속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자, 이럴 때는 단순히 칼슘만 보충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아연이 함께 필요합니다. 아연은 조골세포의 문을 열고 세포 안으로 에너지와 미네랄이 흐르게 하여 뼈가 제자리에서만 자라도록 돕습니다. 무엇이든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만 빛이 납니다. 하지만 저 혼자 빛나는 별은 없죠.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과 구리, 이 모든 미네랄은 서로의 균형 속에서만 제 기능을 합니다. 그 균형이 깨어지면 단단함은 곧 굳어짐이 되고 굳어짐은 통증이라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뼈의 건강은 단단함이 아니라 조화로운 균형에 있습니다. 아연이 함께 작동할 때 뼈는 단단함 속에서도 유연한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정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종합 비타민, 점심엔 오메가3, 저녁에는 마그네슘까지. 종류도 개수도 다양해서요. 집집마다 작은 약국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런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막지 않아서 힘들다고 상담을 신청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몸이 영양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해도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영양제는 몸을 통과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 문이 바로 점막의 수용체입니다. 점막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들여보낼지 내보낼지를 판단하는 감각기관이에요. 세포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문을 열고 위기라고 느끼면 즉시 문을 닫습니다. 흡수력은요, 단순히 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이 위기 모드인가 회복 모드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 교감신경이 지배할 때 위산은 줄고 장벽은 긴장하며 혈류는 근육과 뇌로 몰리고 위장은 비어집니다. 그 순간 들어오는 영양제는 세포에 흡수되기도 전에 그저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마치 월급이 통장을 통과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요. 이때 등장하는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이에요. 코티솔은 단기적으로 몸을 깨우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생존 호르몬이지만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위산 분비를 억제합니다. 위산이 줄면 음식과 영양제가 분해되지 못하고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이온화되지 않아서 흡수 통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포 입장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분자를 위험한 침입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수용체를 닫고 흡수를 멈춥니다. 반대로 코티솔이 낮아지고 몸이 이완될 때 부교감 신경이 위장을 따뜻하게 감싸며 위산과 효소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위장은 다시 열리고 흡수 통로가 깨어납니다. 그제서야 점막의 수용체가 열리고 세포막의 운반체들이 다시 작동합니다. 영양제는 그때 비로소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아연이 세포 속 효소의 불을 켜고 마그네슘이 근육을 풀고 비타민이 에너지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양제의 효과를 높이는 첫 단계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몸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열려 있을 때만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피곤할수록, 불안할수록
영양제를 늘리는 대신에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혈액과 체액을 늘리며 천천히 호흡을 할 때 몸속의 수용체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양제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것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다 괜찮다라고 몸과 마음에게 말해주세요. 그 어떠한 나도 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받은 몸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입니다. 커피콩이 자라지도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나 많이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를 마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커피를 마셔야 속이 내려가요. 커피 안 마시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위가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위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위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커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자극제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뛰게 하고 위산과 담즙을 분비시키며 장의 운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곧바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속이 뚫린 듯한 시원함을 느끼죠. 하지만 그건 진짜 소화가 아니라 위의 흥분 반응입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우리의 위장은 점점 부교감신경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부교감신경이 꺼진 몸은요,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죠. 이때 커피가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강제로 스위치를 켜면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가 억지로 깨어나는 겁니다. 즉, 커피는 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잠든 위를 흔들어 깨우는 자극제에 가깝습니다. 피곤한 몸이 카페인으로 잠시 기운을 내듯 피곤한 위도 커피로 잠깐 움직이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매일 이런 방식으로 위를 깨우다 보면 위산 조절력은 무너지고 점막은 점점 예민해지며 커피 없이는 위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더부룩하고 마시면 속이 쓰린 자극 의존형 위장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회복은 자극이 아닙니다. 식사 전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위에게 자, 이제 소화하자 라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식사할 때는요, 맑고 삼삼하고 따뜻한 국물로 점막을 덮어주고 커피보다는 보리차나 메밀차로 부드럽게 달래주세요. 커피가 소화를 돕는 게 아니라 위장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위에게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찾아주세요. 쉬어야 깨어나고 이완해야 강해집니다. 오늘은 커피 대신 맑고 삼삼한 따뜻한 국물로 몸에게 마음에게 이제 괜찮아 라고 말을 건네보세요. 사랑받은 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위는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질문하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하루 써나간 편지가 어느덧 300번째가 되었네요. 곡간에 곡식이 가득가득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생존 전략은 계획보다는 대응이라는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는 몇 달 사이에도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어제의 전문가가 오늘은 뒤처진 사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계획을 세우는 순간 이미 세상은 한 발 앞서가 있죠. 사람은 흔히 안정감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너무 매달리면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유연성을 잃어요.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불안해지고 예상 밖의 상황 앞에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획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대응력이죠. 상황이 바뀔 때 빠르게 잊고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반응하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 말입니다. 계획은 머리가 하지만 대응은 몸과 마음이 합니다. 즉, 대응력은 살아있는 감각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힘이에요.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계획에만 매달리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AI가 정보를 빠르게 찾아주고 다양한 길을 열어주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AI 시대에는 더 이상 정답이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할지가 인간의 역할이죠. 즉, 지금 시대의 경쟁력은 계획 능력이 아니라 대응력입니다. 바다 위의 배를 생각해 보세요. 계획은 항로를 그린 지도이고 대응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기술이에요. 지도는 변하지 않지만 파도는 매 순간 달라지죠.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은 지도만 본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람과 물결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아닐까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의 나를 대신 느끼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인간적으로 더 유연하게 상황을 느끼고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계획은 준비의 도구지만 대응은 생존의 기술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계획은 구체적인 목표를 찍지만 방향성은 삶 전체의 흐름을 이끕니다. 계획은 흔들리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요. 방향이 있으면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파도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의사와 약사에게만 매달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치유를 도와주는 안내자일 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호르몬을 채우고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 하모니의 치유 방식 아닐까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마음은 느껴주고 생각은 바라보며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마생몸 청진!